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상속 증여세 관련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제도가 있는데요.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하실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바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해서 시가에 맞게 과세를 한다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대상인지, 앞으로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절세 플랜을 짜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과세 방식에 대해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납세자는 먼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얼마인지를 납세자가 평가를 하고 공제받을 것들도 다 계산해서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산출한 다음에 신고를 하고 그만큼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국세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를 사후 검증을 합니다. 국세청이 검토를 했는데 신고된 재산 가액이 낮게 책정되었거나 누락된 재산이 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거나 세무조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속이나 증여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잖아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빌딩, 토지 등 이런 부동산을 상속 증여받게 되는데 이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이 몇 억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평가해야 하는지는 상증세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재산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자산에 대한 시가를 알 수 없다 라고 하면 비교 가능한 유사매매 거래 가액을 시가로 평가를 하고 이것도 없다. 그러면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공시시가와 기준시가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시가를 쉽게 알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 이거는 거래가 많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많으니까 시가가 얼마냐에 대한 분쟁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꼬마 빌딩이나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입니다.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유사 거래도 거의 없고 워낙 개별성이 강하니까 납세자들이 기준시가에 따라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준시가가 시세에 비해서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실제 자산가들이 절세 목적으로 꼬마 빌딩을 매입한 다음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는 사례가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기준시가와 시가가 실제 차이가 많이 나니까 국세청은 감정평가를 해서 시가에 근접하게 과세를 하겠다라고 했고 2020년부터는 꼬마 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 꼬마 빌딩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를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까지는 이 감정평가 대상이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은 중소규모의 건물, 즉 꼬마 빌딩만 해당이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대상이 주거용 부동산까지 확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80평, 9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 같은 아파트나 고급 빌라 같은 경우에도 비교 대상 물건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신고하는데 실제 매매가에 비해 이 공시가격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표적인 고급 아파트죠. 나인원 한남 83평 아파트 추정시가가 한 220억 정도 되는데 공시시가는 86억으로 공시가가 시가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고 청담동이나 한남동에 있는 고급 단독주택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공시가격이 시가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에도 감정평가를 해서 상속세, 증여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는 기준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또 살펴봐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실제 여러분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꼬마 빌딩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 이 기준은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즉 추정시가에서 신고가액을 뺀 만큼을 추정시가로 나눈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감정평가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동시에 이때 신고가액이 추정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신고한 금액과 국세청이 추정한 시가와의 차이가 5억 원 이상이면 초호화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아니더라도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속이 일어나거나 증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차후에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지 절세 플랜을 잘 짜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상속세, 증여세뿐만 아니라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세도 내야 하는데 내가 감정평가를 스스로 해서 신고를 한 다음 증여세를 얼마나 부담할지, 지금 증여세를 더 내더라도 취득가를 높이고 몇 년을 보유한 다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아서 양도세를 줄이는 게 더 이득일지 이런 계획들을 다 고려해야 최종적으로 내가 부담할 세금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제가 상속세, 증여세 문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상담을 해보면 감정평가를 내가 받아서 세금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국세청이 받은 감정평가 금액과 내가 받은 감정평가 금액 차이가 나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납세자와 국세청 각각이 받은 감정평가액이 다른데 내가 받은 평가액이 더 시가에 근접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감정평가 산정 기준일을 언제로 볼지에 따라서도 납부할 세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고지서를 받고 불복소송으로 다투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만약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면 불복제도라는 절차를 통해서 처분 취소를 다퉈볼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관련 영상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바뀐 내용 잘 숙지하셔서 미리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